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이력서를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님은 길드 프로젝트를 몇 번 참여해 보셨나요? 다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라우드웍스 데이터 라벨링 강사 박경민입니다. 네. 저희 크라우드웍스에서는 데이터 라벨러 입문자들을 위한 입문용 공부법 및 활동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길드 프로젝트에 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고소득자이자 길드장 경험이 있으신 오영근님을 모셨습니다. 네. 영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데이터 라벨러 시작한 지 만 3년 차 되는 오영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집에서만 제가 있었어요. 전업주부여서. 그런데 일을 하고 싶은데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뭐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던 차에 저희 아들이 인공지능 쪽 공부를 하면서 네이버에서 뭐를 검색하다가 크라우드웍스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그리고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도 이제 처음 보는 작업이어서 이런 것도 있어?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응원해주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두 분 다 도움을 주시니까 네. 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영구님께서 19년도부터 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한 초창기 멤버세요. 네. 그러다 보니 체계가 좀 잡히기 전에 시작을 하셔서 누구보다 시작하신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라벨링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데이터 라벨링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것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데이터 작업 툴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업 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적도 있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교육을 수강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더 확실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활동을 많이 하다가 교육이 생겨서 교육을 딱 받아서 들어가 봤을 때 진짜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제가 작업 툴에서 이 부분이 막혀서 이게 뭔지 몰라서 정말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던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처음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교육만 들으셔도 그렇게 저처럼 고생하시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영근님의 지금 평균 소득과 처음 시작했을 때 소득이 궁금합니다. 예,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첫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2,5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소득이 올랐던 달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조금 넘게 그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월 소득이 50만 원에서 네. 500만 원까지 또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영근님께서 혼자 노력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또 교육 수강 이외에 다른 공부라든지 혹은 팁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참여가 확정이 되면 그 프로젝트가 이 작업을 해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나름대로 이제 궁금하니까 막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하면 이런 곳에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이제 만약에 키포인트다 그러면은 키포인트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깨점이 만약에 여기 찍혔었는데 다음 장에서 막 뒤에 이쪽에 가서 찍힌다 차이가 많이 나면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연속 동작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그런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검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검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키포인트를 가장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네.
이 키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모션 키포인트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인형으로 공부하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혹시 보여주시면서 네, 아, 네, 저희 실습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네. 그 손 관절에 대해서 조금 네, 팁을 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인형을 준비했는데요. 손 관절을 보여주는 인형이에요. 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포인트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여기다가 사인펜이나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을 뒤집었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같이 뚫려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손을 이렇게 된 모양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뒤쪽 손가락 포인트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관절이. 근데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보면은 뒤에서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서, 이쪽이 여기구나. 그럼 여기다 찍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 포인트가 잡히게 되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2D로 볼 때랑 네. 이거를 직접 진짜 3D로 볼 때 그렇죠. 네, 네. 내가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뚜렷하네요. 네네. 이렇게 인형으로 직접 보시면서 네. 네, 키포인트를 더 정확하게 찍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월 최대 500까지도 버는 고소득자이시지만 혹시 미선발 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많죠. 미선정된 경우도 많고, 저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격 조건이 돼서 지원을 해도 미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선정되면은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많이 속상하죠. 그래서 주로 자격 조건에서 미달됐다라는 거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크라우드웍스에서 배지로 한 거 자격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작업이 나올 때 보면 특별한 자격증 언어 쪽, 특히 네네 언어 쪽에 뭐 토익이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무슨 자격증이 필요로 한 거는 제가 언어 쪽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는 지원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작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참여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또 어떤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프로젝트 선발을 높일 수 있는 이력서를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별거 없는 이력서긴 하지만 공유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네,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언어 회화 능력은 없고, 이제 시험 자격증도 없어서, 이렇게 자격증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전문 자격증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소개에 제가 많이 참여했던 작업과 검수 작업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일단 경험이 많다고, 검수나 작업에 경험이 많다는 걸 어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마다도 또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를 적는 경우가 네. 많죠. 네. 여기에서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로젝트마다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란이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가 참여했던 작업과 검수들을 전부 프로젝트명을 적어서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 파일이.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제가 바운딩 작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했던 작업에서 바운딩 했던 작업들 프로젝트명을 쫙 해서 그 이력서에 이제 내 소개로 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에서 배지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그 배지를 혹시 공유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크라우드웍스 내에 배지가 현재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색깔이 다 들어오게 꽉꽉 채워놨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자격증을 제출해서 이제 네. 배지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2급 자격증과 1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이제 자격증이 이메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에 자격증 제출하는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배지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자격증 제출하는 게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그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라 저는 처음에 찾을 때 조금 음. 헤맸었거든요. 네, 여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에 네. 똑같이 이렇게 참여 가능 작업에 보시면
여기 인공지능 아. 데이터 전문 2급 자격증 제출, 1급 자격증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PDF 파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반려율을 혹시 낮추는 팁이 있을까요? 제 경우는 서브 모니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서브 모니터에다 가이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서 가이드를 계속 읽어요. 저는 정독을 한 후에도 이제 작업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게 맞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냥 계속 읽어서 나중에는 가이드에 어느 몇 번째 줄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외워질 정도로 가이드를 수십 번을 정독을 하면 항상 해결 방안은 가이드에 있더라고요. 가이드를 강조하지만 처음에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감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네.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다 주시는 팁이 항상 가이드더라고요. 프로젝트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여 가능한 작업이랑 조건 미달 작업, 그리고 또 위에 모집 공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탭을 한 번씩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중인 작업에 있는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참여 중 지금 작업은 이번에 3차 길드 모집이었던 작업이라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이제 아무것도 뜨지를 않겠죠. 이거랑 이제 이것도 작업을 했던 거에 이제 꼭 했어야 되는, 제출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작성했던 거고요. 이거는 자격증 제출했던 거고요. 참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제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참여 중이라고 뜨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아직 참여를 못했던 것들이고요. 조건 미달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건 미달 작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참여 조건이 떠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참여하겠다고 지원을 했다 떨어진 작업도 있고요. 네, 제가 지원 자격이 안 돼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인데 제가 참여할 수 없는 작업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럼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우에도 조건 미달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요 작업 같은 경우 제가 지원했는데 떨어진 작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모집 공고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모집하시는 게 없는 걸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그멘테이션, 바운딩, 뭐 키포인트에서 작업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바운딩 작업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 누르시면 여기에 맞게 검색을 하시면 이 기간에 바운딩 작업이 어떠한 게 있습니다 하고 뜨게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보시고 지원의 탈락 유무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혹시 네. 잡스로도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오. 네. 잡스에서도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하면은 여기에 보면 제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지원 공고 지원 내역이 있죠. 네. 잡스에서 지원을 하면 이 공고 지원 내역에 이렇게 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막 불합격한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뜨고 이제 최종 합격한 것과 불합격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진짜 많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나씩 네.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잡스에서 하는 경우에는 네, 공고 지원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배워가는 느낌이네요.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실제로 작업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되게 감회가 남다릅니다. 하나 더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FAQ 프로젝트 중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앞으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별로 각자 문의를 할 수 있게 메신저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메신저가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보면 작업 화면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상단에 문의하기라는 단이 있어요. 문의하기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바로 문의하기가 그 프로젝트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작업 화면이 뜹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궁금하신 점을
작성해 주시면 이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게 되죠. 네. 그 답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문의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문의를 했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답변이 달린 경우에는 이렇게 말풍선이 보이면서 이거는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에서 문의하기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장점이 있다고 알고 네.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프로젝트 내에 문의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명이 상단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점만 입력을 해서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그 프로젝트명이 들어간 문의글의 경우 그 프로젝트 매니저님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제가 매니저님들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답변을 좀 더 빨리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문의를 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경우 여러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문의를 했었는지 그 프로젝트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리고 프로젝트 문의하기를 하시면은 프로젝트별로 이제 그게 볼 수가 다른 분이 문의하신 것도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이 달렸을 경우 제가 궁금했던 점을 다른 분이 또 문의를 하셨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의하기 전에 다른 분의 글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답변이 달렸네. 내가 따로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문의하기를 적극 잘 활용하면 정말 좋네요. 네네. 한번 작업하시면 보통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하세요? 길게 할 때는 굉장히 오래 앉아서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집중력을 요하는 경우 하다가 자꾸 다른 일을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한 4-5시간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그렇게 장시간 일할 때 가장 불편한 부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직장인들도 함께 겪는 어깨, 손목, 눈이 많이 맞아요. 아플 텐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년간 활동하셨으니까 네. 네, 쓰시는 제품 중에서 좀 네. 도움이 됐던 그런 장비들이 있을까요? 어깨나 뭐 손목 통증은 다들 이제 데이터 라벨링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바운딩 작업이다. 이제 OCR이어서 태깅이 안 이루어지는 바운딩만 하는 작업일 경우에는 펜 마우스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를 많이 봐야 되는데 같은 화면에서 가이드를 계속 띄웠다 넣었다 하면은 아무래도 손목이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브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옆에서 서브 모니터에는 항상 가이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 마우스 같은 경우 이제 바운딩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때 마우스는 저는 게이밍 마우스를 써요. 그래서 게이밍 마우스의 경우 단순 매크로가 가능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반복적인 멘트를 드려야 할 경우 검수 작업 같은 경우 무슨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계속 이제 많은 검수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버튼에 딱 입력을 해놓고 마우스 버튼에 매크로 버튼 입력하면 그것만 탁착하면 싹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그 게임 마우스에서도 매크로 기능이 있고 네네. 키보드 자체도 혹시 그런 네. 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키보드는 매크로 키보드가 아닌데 그 키패드 키보드가 있어요. 키패드가 그래서 키패드 사진이 네네네. 그렇구나. 키패드만 따로 네. 있는데 그게 매크로가 지원이 되는 네. 키패드라서 거기 있는 버튼은 모든 매크로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인 멘트 만약에 바운딩의 경우 상단과 하단을 줄여주세요. 근데 그 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서는 하단과 뭐 좌측을 늘려주세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숫자에다가 왼쪽은 좌측, 오른쪽은 우측, 상단, 하단, 그리고 중간에 맨 중간 O자가 되겠죠. 숫자에 거기다 과를 딱 넣는 거여서 좌측과 하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줄여주세요. 마우스에다 넣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제가 편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기하시는 분들, 숙기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키패드가 이런 식으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어를 넣어서 조합해서 쓰는 식으로. 정말 직관적이고 좋은데요. 네네. 네, 너무 좋은 꿀팁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이터 라벨링 활동에 대해서 너무 좋은 설명,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수익자분들, 단연간 활동하신 분들은 사실 크라우드웍스에서만 활동을 하진 않으실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크라우드웍스 외에 라벨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기 전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카페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데라모라는 카페를 이용하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신저를 이용하게 돼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님마다 사용하시는 메신저가 달라서 단톡방을 많이 이용하시고 아니면 슬랙이나 밴드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뭐 젊으신 분들이야 금방금방 익숙해지시지만 저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메신저 사용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미리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가입하셨어요? 데라모에는 가입하였습니다. 네. 거기서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시는 편인가요? 네, 거기서도 많이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제 저는 정보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셔서 궁금한 게 많으시고 이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그런 거에 궁금하시는 분들 글을 읽어보면서 가끔 답변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으로서 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데이터 라벨링으로 영근님께서 얻게 된 것, 그리고 영근님에게 데이터 라벨링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데이터 라벨링으로 제가 얻게 된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소득이겠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소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제가 했던 작업들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볼 때 어떤 일종의 성취감 같은 거, 내가 해는 걸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내가 정말 단순한 작업을 한 것 같지만 정말 뿌듯하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제 나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데이터 라벨링은 저에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이버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데이터 라벨링이란 직업을 소개하면서 신종 인형 눈붙이기 부업이다. 옛날에는 부업이 인형 눈붙이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직업일 것 같아요. 내가 한 작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데이터 라벨링 지금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께 조금 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한번 던져주세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일찍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크라우드웍스의 그 모토가 굉장히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데이터 라벨러가 되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충분히 지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도전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고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네. 댓글로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데이터 라벨링의 좋은 점 혹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정말 질문이 많은 길드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영근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작년 길드 프로젝트 때 영근님의 팀이 작업 완료 시간뿐 아니라 작업의 퀄리티도 너무 훌륭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근님은 길드 프로젝트를 몇 번 참여해 보셨나요?
길드 프로젝트는 작년에 한 번 참여해봤고요. 지금 3차 길드 모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길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크라우드웍스 워크스페이스에 길드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제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길드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처음에 보셨을 때도 뭐지? 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길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길드 프로젝트는 저도 한 번밖에 참여는 안 해봤지만 마음이 맞는 분들과 길드를 결성을 해서 길드장을 정하고요. 이제 그럼 길드장이 대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한테 맞는 작업이 나올 경우 길드장한테 연락이 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길드 모집할 때 그러면 특정 라벨링 유형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희망하고 그 중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네, 길드 지원 그 프로젝트 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작업을 열어보시면 길드원들이 희망하는 작업을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바운딩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 OCR, 뭐 여러 가지 텍스트 작업. 우리 길드원들은 이러이러한 걸 잘합니다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함께 하셨던 길드원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저 포함해서 3명의 길드를 결성을 했고요. 거기 다른 분들은 뭐 2명에서 한 4명 정도 그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드원의 인원수는 크게 제한이 없나 봐요. 네, 그런 거는 제한은 없는데 보통 이제 5명 이하로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길드원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작업이나 검수는 보통 혼자 하는 일이라서 네. 이렇게 연락이 닿을 방법이 있었나?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검수자로 이제 발탁이 됐을 때 검수자들을 크라우드웍스에서 검수자들만의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검수자분들이 함께 계셨어서 그곳에서 이제 저는 알게 됐죠. 어떻게 또 소중한 길드원을 네. 만나는 장이었네요. 네네. 그러면 선호하는 길드원이 있다면 이게 그 팀원 중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향을 네, 성향을 여쭤보는 건데요. 선호하는 길드원, 내가 만약에 다시 길드원을 뽑는다면 어떤 걸 중점으로 보게 될까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도 인천하고 서울, 강원도에 사시는 분 이렇게 3명이서 길드를 결성을 했는데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한 곳에 모여서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역이 멀다고 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좀 많이 꼼꼼하시고 작업이나 검수에 있어서 정확성을 추구하시는 분을 좋아해요. 제가 지금 같이 길드를 하셨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시고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그게 맞아야지 서로 트러블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약간은 조금 일 욕심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도 저는 선호합니다. 길드원은 이제 프리랜서인 분들만 해야 하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이제 유동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드원 중에 직장인 길드원이 있었는지 혹은 퇴근 시간에 작업해야 하는 길드원도 같이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이시면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시기 때문에 그 작업이 더 원활하기는 하겠지만 저희 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드 작업을 받았을 때 다른 일에 계약직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는 길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첫 주에는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퇴근 시간하고 퇴근 이후 시간 그리고 출근하기 이전 시간 그리고 주말을 주로 이용했어요. 주말 시간에 제 할당량을 미리 해놓으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지도 않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길드끼리 이런 작업 방식이나 할당량에 대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그렇죠. 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네네.
작업 기간이랑 어떤 유형을 작업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모션 키포인트 작업을 정말 운이 좋게도 받게 됐어요. 하루에 360장을 작업 및 검수를 완료해야 했어요. 근데 저희 길드원이 3명이니까 저희가 나눠서 120장씩 작업을 하고 검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식을 했고, 1일 작업이 360장 검수 완료까지 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2,500장을 완료했어야 해요. 와, 적은 양이 아니네요. 네, 적지는 않지만 처음에 초반에 이제 가이드라인만 잡아놓으면 그렇게 뭐 불가능하고 막 너무 힘든 그런 양은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양입니다. 하루에 360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시간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 투자하시면, 그리고 이제 내가 저처럼 직업이 있으셔서 낮 시간을 이용이 안 되시면은 주말에 좀 충분히 해놓으시고 하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드 프로젝트의 수익 분배 방법이 다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수익 분배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드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인센티브는 딱 정해져서 나오고,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길드원분들과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님께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배를 해주시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인센티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길드당 10,000장의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업 단가는 굉장히 저렴해요. 10,000장에 10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인센티브가 이걸 완료했을 때 44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 할당량을 못 하시게 되면은 작업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길드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작업 단가를 높이는 방법 자체도 인센티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아까 일 욕심이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일 욕심에 또 화살을 당겨줬을 수도 원동력이 있겠네요. 되죠. 네. 이 길드원이 있고 또 길드장으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셨는데, 길드원과 길드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길드장과 길드원의 차이점은 크게는 이제 대표로 해서 길드 작업을 지원을 하는 것과, 길드 작업을 맡게 되면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은 이제 길드장만 대표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내용을 길드원 분들께 이러이러한 작업을 맡게 되었고,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작업 중에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문의 내역이 있을 때, 길드원님들께서 문의 내역이 있을 때는 제가 대신해서 매니저님께 전달을 하고 내용을 다시 전달드리고는 중간 전달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드원 희망자는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길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길드를 꾸리고 싶다라고 하는 길드장은 잘 없거든요. 네. 이 길드장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길드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길드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워낙 저보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굳이 길드장을 하게 된 건 제가 배지 획득한 게 좀 많아서 좀 더 뽑히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길드 장을 맡게 된 거지,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맡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길드장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길드장 조건이라고 뭐 하는 게 있나요? 길드장과 길드원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길드장은 일단 검수 기본 배지가 있어야 해요. 검수 배지가 있는 분이어야 하고, 교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 프로젝트 매니저님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 그 정도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좀 느꼈던 부담감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저희 한 팀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5팀이 한 번에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 팀 말고 4팀이 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경쟁심 같은 게 다른 길드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더 어떤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부담감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욕심. 네, 그거 덕분에 또 아까 저희가 선발 이 인터뷰 요청드린 이유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퀄리티가 좋았던 이런 작업물이 나오지 않았나. 길드장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의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드장이 굉장히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길드장을 맡으셨다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표로 교육을 받고 길드원과 프로젝트 매니저님과의 중간 전달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특별히 뭔가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길드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 곳에서 와주신 영근님과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